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박찬우 저자의 스노우볼 팬더밍입니다. 팬덤의 위력을 보여준 대표 주자가 방탄소년단과 아미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많은 기업, 개인, 연예인 등 여러 분야에서 팬덤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는 중인데요. 기업이나 브랜드는 브랜드 팬덤을 구축하는 것이 브랜드 성공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정도로 중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팬덤을 만들고자 했으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패했다고 합니다. 실패한 이유를 저자는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팬덤이 팬에 의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해 본연의 제품과 서비스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품과 서비스가 다르지 않은 요즘 시대에 제품과 서비스만으로는 차이를 확실히 보여줄 수 없고 따라서 팬덤을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둘째, 브랜드 팬덤은 큰 기업들만 가능하다고 오해를 했다는데요. 큰 기업뿐 아니라 잘만 구축한다면 작은 기업도 개인도 팬덤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리 겁을 먹고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의 기업이 팬덤을 구축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팬덤은 팬들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데 기업들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과정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대의 착오적인 생각이 고객 서포터즈를 운영해도 1, 2기에서 그치게 만들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팬을 만들려고 하기에 팬덤을 구축하는 데까지는 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소셜미디어를 기업에서는 좁은 범위로 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SNS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며 대인 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을 지칭한다는 네이버 지식백과의 의미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오라일리 미디어사의 대표 팀 오라일리가 이야기한 소셜미디어는 웹 2.0 시대의 기본 정신이 투여되고 이 정신을 따르는 미디어를 총칭한다는 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웹 2.0의 기본 정신인데요. 참여, 개방, 공유, 협업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정리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누구나 공유가 가능하고 누구와도 협업할 수 있는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관찰하면 일방적인 정보 전달만 제공하거나 소통하지 않고 기업의 마케팅으로만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실패했을 뿐더러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SNS,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탈퇴하는 결과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한 팬덤을 구축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나 이를 제가 정리해보면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일스톤을 정해 언제까지는 구독자 몇 명을 모으고 언제부터는 어떤 이벤트를 하겠다 등의 목표와 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그에 맞는 성과 지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도 만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SNS별로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해 기업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각의 SNS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웹 2.0의 기본 정신이었던 참여, 개방, 협업, 공유를 잊지 말고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브랜드 팬덤은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특정 스타나 분야를 지지하고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자발적 공동체와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브랜드 팬덤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자는 스노우볼 팬더밍 서클, 팬덤을 구축하는 5가지 단계를 말하는데요. 이 서클이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스노우볼 팬더밍 서클을 이야기하기 전에 책의 104페이지에서 제시하는 브랜드 팬덤 육성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브랜드를 알게 되는 인지 상태에서 브랜드를 좋아하는 호감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 브랜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며 이 브랜드다 하는 확신에 찬 상태를 가지고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상태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추천하며 옹호하고 그렇게 팬이 되고 팬들이 모여
팬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팬덤을 형성하기 위한 4가지 컬처 코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잉여 코드, 있어빌리티, 인스타워시, 덕후 코드가 그것인데요. 잉여 코드는 잉여 인간들이 만든 새로운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일할 의지는 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쓸모있는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방식대로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만족하는 잉여짓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병맛 코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있어빌리티는 누군가의 선망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있다라는 단어와 어빌리티를 결합한 신조어인데 있어빌리티는 조금 예전 코드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스타워시는 저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문화라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과 뭐뭐 할 자격이 있는을 의미하는 영단어 월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나의 있어빌리티가 높아질 만한 의미라고 합니다. 덕후 코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의 분야를 파고드는 사람들 역시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컬처 코드를 고려하여 스노우볼 팬더밍 서클을 만든다면 기업이 원하는 브랜드 팬덤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노우볼 팬더밍 서클은 저변 만들기, 지지자 발굴, 지지자 연결, 팬으로 육성, 승급과 보상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서클 1단계인 저변 만들기는 당연히 브랜드와 함께 나아갈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4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의 업이나 제품 가치를 정의해서 고객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고 고객에게 스토리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셋째로 고객의 자발적인 후기를 독려하고 마지막으로 참여를 독려해 브랜드의 경험을 제공하면서 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라고 합니다. 필립 코틀러 마켓 5.0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고객 참여, 고객 경험까지도 책임지는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업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지지하는 고객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지지자를 발굴하는 단계로 1단계를 참여한 고객들 중 기업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고객들을 직접 찾아내야 합니다. 기업이 직접 검색해서 기업을 좋아하고 자발적으로 소비를 하고 추천을 하는 고객을 찾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관찰을 하기도 하고 모집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3번째는 지지자 연결입니다. 2단계에서 발굴한 고객들을 서로 연결시켜 지지 세력을 만드는 단계라고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발달했기에 충분히 연결할 수 있고 팬덤을 크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텐데요. 지지자와 브랜드, 지지자와 지지자를 모두 연결해야 한다고 하며 이 단계에서는 지지하는 고객들이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지자들이 연결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제공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4번째는 팬으로 육성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기업과 브랜드를 좋아해주는 고객 지지자들이 기업과 브랜드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좋아하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지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학습할 거리, 이야기거리, 협업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품이 출시되었다면 그 제품의 사양, 사용 방법 등의 학습거리를 제공해주고 그 제품이 출시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기능 등의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며 지지자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챌린지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쉽지 않지만 오프라인 모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승급과 보상입니다. 게임도 잘하면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팬덤에서도 육성 단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해온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단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단계에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활동에 성과가 주어졌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협력 관계로 유지함으로써 보상과 승급 단계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갑을 관계처럼 느껴진다면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고객이 팬덤의 일원이 될 때까지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팬의 수에 집착하지 말고 팬들의 호감을 쌓아 자산화하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지지자와 팬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팬들을 가둬두려고 하지 말고 지나친 관여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팬들을 과도하게 숭배하거나 저자세로 대하지 말며 과도한 보상은 안 된다고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팬은 기획자이며 전략가이기에 기업을 무조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미래에는 더욱더 똑똑한 고객, 팬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무조건 자신들의 제품이 좋다, 우리 기업만 옳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거나 고객들을 만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팬덤의 주축 세대를 혹시 기업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업에서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낙오되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스노우볼 팬더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